자, 앞서 한 내용을 교재에 있는 이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A의 n제곱근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A의 n제곱근. 그래서 A의 n제곱근은 일단 몇 개가 있죠? n개가 있는 거죠. 어떤 수니까?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 다 같은 말이라는 소리입니다. 방정식 x의 n제곱 이꼴 a라는 방정식의 근. 그죠? 핵심은 이거 전부 다 몇 개가 있는 거다? 그죠? 몇 개가 있는 거다? 얘는 n개가 있는 거다. 그죠? 그럼 여기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a의 n제곱근 중에서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실수에 관심이 있다 이겁니다. 실수. 실수를 데리고 놀 거라서.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거죠? n이 짝수면 n이 짝수일 때랑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때. n이 홀수일 때는 좀 심플했죠. 실수는 몇 개가 있다? 실수는 한 개 있고 실수는 한 개 있고 그 한 개 있는 아이를 어떻게 쓰더라? 요렇게 쓰고 얘를 뭐라고 읽는다? n제곱근 a. 여기는 홀수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짝수면 조금 복잡해졌죠, 상황이.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 A가 양수면 두 개가 있고 왜 두 개가 존재하는 거죠? 플러스 값 하나, 마이너스 값 하나. 그렇죠? 0이면 그냥 0 하나 존재하는 거죠. 0 하나뿐이다. 0 하나. 그렇죠? 표현을 이렇게 하실 수는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음수면 짝수번 곱해서 음수가 되는 실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있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표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교재에 있는 거 선생님이 캡처해 온 거니까. 있습니까? 자, 요 말이나 요 표나 똑같은 거죠. 그게 우리가 앞에서 장황하게 설명했던 그거의 핵심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관련된 문제를 잠깐 보시면, 자,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봅시다. 자,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만 고르세요라고 하는데, 일단은 개수를 먼저 판단하셔야 됩니다. 개수를. 자, 봅시다. 64의 세제곱근입니다. 여기 괄호로 탁 묶으시면 일단은 여기는 몇 개가 있는 거죠? 64의 세제곱근은 3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3개.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4 하나만 딱 여기겠죠. 4가 이거 중에 하나인지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3개니까 얘는 64의 이게 맞는 문장이 되려면 64의 세제곱근은 뭐랑 뭐랑 뭐이다. 3개를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근데 하나밖에 이야기 안 했으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이건 틀린 문장입니다. OX 문제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디귿 먼저 볼게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몇 개가 있죠? 3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도 하나밖에 말 안 했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 봅시다.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은 몇 개가 있는 거죠? 4개가 있는 거죠. 근데 얘는 뭐가 더 붙었죠? 이거 중에서 실수.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실수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어디를 쳐다봐야 되는 거죠?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4제곱근이니까 짝수죠. 짝수면 누구까지 봐야 된다? 여기까지 봐야 되죠. 짝수인데 음수잖아요. 실수인 것은 없다니까 얘는 맞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입니다. 이건 몇 개가 있는 거죠? 3개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붙었네요. 그죠? 중실수라고 했잖아요. 자, 실수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세는 홀수죠. 홀수면 앞에까지 안 가셔도 되는 거죠. 무조건 한 개가 있으면 된다. 그렇죠? 얼마인지는 우리가 여기서는 몰라도 상관없는 거죠. 개수만 가지고 판단이 되시더라.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과 리을이 옳은 것이 되겠다. 어렵지 않죠? 개수만 가지고도 판단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자, A의 n제곱근의 개수랑 A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요거를 구별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뭐냐면은 자, A의 n제곱근의 개수랑 n제곱근의 개수랑 A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구별하셔가지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또 가봅시다. 됐습니까? 같은 방법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4의 제곱근입니다. 그냥 제곱근이니까 이게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2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말 안 했죠? 틀린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봅시다. 제곱근 16입니다. 제곱근 16. 됐습니까? 아, 이걸 아까 이야기를 안 했군요. 자, 봅시다. 세 제곱근 16은 그쵸? 얘는 읽은 거죠. 누구를 읽은 거다? 세 제곱근 16이라는 걸 읽은 겁니다. 근데 여기는 제곱근 16이죠. 제곱근 16이면 우리가 여기는 뭐 2제곱근이잖아요. 2제곱근.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면 자 여기에 루트를 하시고 2번 곱한 거니까 여기에 2를 쓰고 16을 쓰셔야 되는데 여기 2는 생략하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봤던 이 루트는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는 루트입니다. 여기 숫자는 3부터 쓰기 시작할 겁니다. 되겠죠? 그럼 제곱근 16은 그냥 우리말로 하면 루트 16을 말합니다. 루트 16은 얼마죠? 네, 4입니다. 4.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이겁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27의 세제곱근입니다. 이거 몇 개 있어야 되죠? 3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말 안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됐죠? 자, 9의 4제곱근입니다. 몇 개 있어야 되죠? 4개가 있어야 되죠. 그것 중에서 실수니까 우리는 자, 실수를 물어봤으니까 짝수인지 홀수인지 봐야 되겠죠? 짝수네요. 짝수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봐야 되겠죠? 9는 양수죠. 그쵸? 그러니까 실수는 몇 개 있다? 2개가 있다. 얘는 맞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은 몇 개가 있죠? 4개가 있죠. 됐습니까? 이것 중에서 실수를 물어봤으니까 또 홀수 짝수 판단해야 되겠네요. 짝수죠. 짝수면 여기 보셔야죠. 음수죠. 그럼 여기는 실수는 몇 개가 있어야 되죠? 0개가 있어요. 실수 없는데 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요런 거 잘 봅시다. 요런 거는 실제로 고등학생들이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은 표현입니다. 여기가 짝수 제곱근인데 안에 음수가 들어가 있는 것은 무조건 허수입니다. 허수. 우리 아까 좀 전에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은 루트인데 여기는 얼마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라 그랬죠? 2라는 짝수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2 생략되어 있는 이 루트 안에만 음수 들어가 있는 것만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게?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는 거를 허수 단위 i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을 뿐 4제곱근의 마이너스 1 이런 거는 이런 표현이 없다는 게 아니라 19금입니다. 19금. 무슨 말이냐면 어른 되면 보시는 겁니다. 대학교 가셔서 보시는 거다. 됐습니까? 왜 우리 중학교 때 되게 혼났잖아요. 루트 안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써놓으면 꿀밤 맞았잖아요. 그죠?
이런 게 어딨어? 라고 꿀밤 맞았는데 실은 고등학교 와봤더니 속았다 이겁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중학생들한테는 그냥 없다라고 하는 게 덜 헷갈리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루트 안에는 양수만 와야 돼. 다 뻥이죠. 루트 안에 음수 와도 되는데 정확하게 표현을 다 안 한 거죠. 그죠? 실수로 표현을 하려면 루트 안에는 양수가 와야 돼 이건데 그러면 허수가 뭐 실수 아닌 거를 중학교 때 안 배웠으니까 이야기 안 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마찬가지 이런 숫자는 허수입니다. 허수 일단. 허수인데 이런 허수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약속을 안 할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짝수 제곱근인데 안에 음수가 들어가 있으면 그냥 허수, 우리가 아직 보면 안 되는 허수구나, 문제를 만들다 보니 이런 게 나온 거구나, 이런 숫자는 실제로는 등장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잠깐 판단을 좀 해보고 갑시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거는 이따가 다른 성질하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됐습니까? 자, 우리 오늘 할 게 많으니까. 자, 그래서 로마자 2번까지 가셨고, 자, 이어지는 내용으로 로마자 3번입니다. 이번에는 거듭 제곱근의 성질입니다. 자, 여기 루트 가지고 이제 성질을 선생님이 쭉 중요한 성질들을 몇 가지 나열을 해드릴 텐데 이 성질들을 제곱근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면 조금 복잡합니다. 이해도 뭐 굳이 뭐 자세하게 하면 이해가 되시기는 할 텐데 근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지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면 아주 깔끔하게 이해가 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요 성질 자체를 나열을 하고 써먹는데 이번 시간은 초점을 좀 맞출게요. 됐습니까? 뭐 간단하게 설명으로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수를 하고 나서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봤을 때 좀 더 직관적으로 닿으니까 그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질은 아주 자주 쓰는 성질입니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성질은 첫 번째 성질에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n 제곱근에 a가 있고 여기 밖에서 n 제곱을 하시면 그냥 a입니다. a입니다. 자, 근데 n 제곱근이 있고 여기 a가 있고 안에서 n 제곱을 하시면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자, 어떻게 달라지시느냐면은 n이 홀수인 경우에는 깔끔합니다. n이 홀수인 경우에는 그냥 요 a가 그대로 나오시는 겁니다. n이 짝수인 경우에는 절대값 a가 되어서 나오십니다. 됐습니까? 자, 네,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성질로서 조금 기억을 해 주시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연습을 하고 하겠습니다. 연습을. 자, 이렇게 해볼게요. 숫자를 5제곱근에 7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일단은 얘는 실수일까요? 허수일까요? 실수겠죠? 7의 5제곱근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실수인 겁니다. 있습니까?
요거를 밖에서 5제곱하면 누가 될까요? 얘는 요 꼬라지죠? 그래서 7이 되십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6제곱근에 7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요거를 밖에서 6제곱 하시면 누가 될까요? 그쵸? 7이 되십니다. 여기는 괜찮죠? 자, 근데 자, 여기 봅시다. 5제곱근에 여기 누가 있냐면은 마이너스 7이 있습니다. 자, 얘는 실수일까요? 허수일까요? 그러니까 얘도 실수입니다. 실수. 이거 실수입니다. 그쵸? 양의 실수다, 음의 실수다. 이거 음의 실수입니다. 음수입니다. 음수. 여기 마이너스니까. 그쵸? 얘는 누구랑 같은 표현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나가도 된다 그랬죠? 마이너스 5제곱근에 7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되겠죠? 자, 이때 이 친구를 5제곱하면 누가 될까요? 얘는 마이너스 7이 되시는 겁니다. 괜찮죠? 자, 지금 얘를 여러분들 꼼꼼하게 같이 따라 좀 써놓으시고 계속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거 좀 헷갈리는 부분이라서. 자, 그러면 6제곱근에 마이너스 7은 이거 실수일까요? 허수일까요? 방금 얘기했죠? 짝수 제곱근에 음수 들어가시면 고등학생들 보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얘는 19금 딱지가 딱 붙은 겁니다. 됐습니까? 왜 얘는 허수다 이겁니다. 아직 여러분들한테 약속하지 않은 고급 과정의 허수인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가서도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수학과를 가신다면 여기에 6제곱하면 마이너스 7이 되는 겁니다. 이 숫자는 6번을 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니까 절대 실수가 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떤 걸 예를 들어서 봤냐면은 여기 앞에 있는 요거에 해당되는 성질 있습니까? 밖에서 제곱하면 그냥 나가신다 이겁니다. 있습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는 중학교 때 했습니다. 루트에 a가 있고 여기 얼마가 생략돼 있다 그랬죠? 2가 생략돼 있는데 얘를 제곱을 하면 우리 그냥 a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 봅시다. 이번에는 5제곱근에 7이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가 5제곱입니다. 그럼 요 형태죠. 그러면 n이 홀수인 거죠. 그럼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나가셔야 된다 그랬죠. 얘는 7인 겁니다. 됐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6제곱근에 7이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6제곱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요건데 실은 짝수로 같으니까 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셔야 되느냐면은 절대값의 7이고 그래서 7입니다라고 나가셔야 된다. 안의 제곱인데 짝수일 때는 절대값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양수일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봅시다. 5제곱근에 마이너스 7의 5제곱입니다. 얘는 얼마일까요? a가 마이너스 7인 거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7이 되시는 겁니다. 괜찮죠? 마이너스 7.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를 봅시다. 6제곱근에 마이너스 7이 있는데 여기에 6제곱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19금 딱지를 붙일까요? 붙이면 안 될까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숫자는 실수일까요? 허수일까요? 얘는 실수다 이겁니다. 실수.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 있잖아요. 짝수인데. 자,
짝수 제곱근 안에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친구는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여기 양수잖아요. 그죠? 괜찮다 이겁니다. 이건 실수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우리는 얘를 풀어줄 때 어떻게 풀어주시느냐면은 요 형태인데 6이고 6이고 A잖아요. A가 마이너스 7. 그래서 여기는 절대값의 마이너스 7이어서 누가 되신다? 7이라고 해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괜찮겠죠? 자, 실제로 어떤 게 제일 많이 등장하겠어요? 얘가 많이 등장하시겠죠? 여러분들 딱 봐도 좀 헷갈릴만 하죠, 얘가. 그쵸? 요 계산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요 계산을 가지고 우리가 뭘 써먹을 거냐면은, 자, 저번 영상에서 봤던, 예를 들어서 봤던, 자, 여기서 봅시다. 8의 세제곱근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 됐습니까? 자, 요거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8의 세제곱근을 구하시오라고 하는데,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요거를 다시 한번 가져와서, 자, 여기서 8의 세제곱근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를 살짝 선생님이 문제를 변형을 해볼게요.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은 8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를 구해주세요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실수를 구하시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분석을 하시면 8의 세제곱근은 몇 개가 있는 거죠? 8의 세제곱근? 그쵸?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3개를 구한 거잖아요. 이거를 구하라 그랬는데. 근데 3개를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요거 중에서 실수를 구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실수는 몇 개가 있는 거죠? 3니까 홀수니까 값 한 개만 딱 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 실수를 구하는 방법은 얘처럼 다 구해놓은 뒤에 요거를 보고 아 여기 실수 2구나. 그쵸? 그래서 실수 한 개, 얘가 답은 2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됐습니까? 즉 이거 중에서 3개 중에서 실수 하나를 구하라 그랬는데 3개 다 구해놓고 그 중에서 실수 판별을 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안 할 거다 이겁니다. 자, 여기를 아까 했던 거 봅시다. 8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는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 있는 실수를 어떻게 쓴다 그랬죠? 이제 그래서 표현을 가져오는 겁니다. 세 제곱근 8이 되시는 거죠. 8. 됐습니까? 이거를 자, 정리가 더 이상 간단히 안 되면 얘가 답인데 얘는 계속 정리가 되는 아이입니다. 됐습니까? 자, 요거를 다시 쓰시면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세 제곱근에 8은 누구의 몇 제곱이죠? 2의 세제곱인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거. 세제곱, 그죠? 안에고 홀수니까 얘는 얼마? 그냥 2입니다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실수만 찾을 때는 이렇게 찾으시는 거다 이겁니다. 괜찮죠? 실수만 찾을 때. 자, 세제곱근을 다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 방정식을 푸셔야 되는데 이거 중에서 실수만 구하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시면 되는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또 어떤 거 있었냐면은 짝수 제곱근. 자, 여기 있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이런 걸 풀었어요. 그죠? 1의 4제곱근을 모두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그거를 다 구했습니다. 그쵸? 그거를 다시 해보시면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네. 자,
자, 아까는 1의 4제곱근을 다 구하라 그래가지고 4개를 다 구했죠. 어떻게? 여기에 이 4차 방정식을 풀었죠. 그러면 선생님 잠깐 문제를 살짝 바꾸어서 이렇게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1의 4제곱근 중 실수를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1은 너무 쉬우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가 1이 아니라 좀 바꿀게요. 16의 4제곱근 중 실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다면 여기가 16의 4제곱근을 구하시오. 4개를 다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요 방정식을 푸셔야 되는 건데 그렇죠? 자, 여기서 16의 4제곱근은 몇 개가 있는 거죠? 16의 4제곱근 몇 개가 있죠? 4개가 있죠. 그래서 얘를 구하라 그러면 4개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중에서 실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실수 내가 답을 몇 개를 내야 될지부터 찾아야 되는 거죠. 4는 짝수죠. 짝수면 얘를 봐야 되니까 아 실수는 2개가 있구나. 답 2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2개가 있는 거를 실제로는 요거를 풀어가지고 4개를 다 찾아서 그 중에서 실수만 골라내셔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시느냐 그럼 16의 4제곱근 중 실수는 2개가 있다는 거 알았고 그럼 그 2개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는 4제곱근 16이고 또 다른 하나는 4제곱근 16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봅시다. 4제곱근 16이면 4제곱근에 16은 누구의 몇 제곱? 2의 4제곱인 거죠. 그쵸? 그럼 얘는 아까 성질로 절대값 2라고 써줄 수 있고 안에서 제곱이니까 얘는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그냥 여기에다 마이너스 붙은 거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실수 2개를 손쉽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성질로 얘를 한번 살펴본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가봅시다. 자, 두 번째 성질입니다. 두 번째 성질. 자, 두 번째 성질은 자, 요 성질을 쓰기 전에 요걸 한번 볼게요. 자, n 제곱근의 a에 밖에서 n 제곱이랑 그죠? n 제곱근 a의 안에서 n 제곱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얘는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으니까 같다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얘는 무조건 a가 될 겁니다. 얘는 n이 홀수면 a가 될 건데 n이 짝수면 절대값 a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a가 양수인 경우에는 어떻다? 절대값 a니까 a가 될 거고 a가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쵸? 여기는. 그러니까 안 같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달라지는 케이스가 언제만? 물론 a 0일 때는 빼고 갈게요. 어차피 0이면 같을 거니까. a가 음수인 경우에만 이런 꼬라지가 나와서 얘랑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어떤 조건을 달아버리느냐면은 a가 만약에 양수인 경우라면 n제곱근의 a에 밖에서 n제곱한 거랑 그쵸? n제곱근의 a에 n제곱 안에서 제곱한 건 어떻다? 이건 같겠죠. 얘가 같다면. 왜 이게 같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이 친구 때문에 그랬는데 이 친구는 A가 음수인 경우에만 나옵니다. 그쵸? 자, 심지어는 이것도 같습니다. n제곱근의 A에 밖에서 m제곱이랑 있습니까? n제곱근의 A의 안에서 m제곱도 같습니다. 즉 여기 A가 양수면 얘가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굳이 안 갔더라도. 괜찮죠? 그래서 성질로 하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두 번째 성질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세 번째 성질은 여러 가지 성질을 세 번째 성질 가봅시다. 네. 자, 세 번째 성질은 자, 이런 걸 해볼게요. m제곱근인데 이 안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은 n제곱근이 들어가 있습니다. A. 즉 제곱근이 두 개로 중첩돼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거를 하나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 제곱근 하나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어떻게? 여기에 누구를 써주시면 되느냐면은 요거 두 개를 곱한 거 m 곱하기 n 제곱근에 여기는 그대로 a 써주시면 됩니다. 얘랑 얘가 같습니다. 얘 둘이 왜 같은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지수 법칙을 배우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같을까요? 자, 봅시다. n 제곱근이 밖에 있어도 똑같습니다. 얘도 얘랑 같습니다. 그럼 여러 개 있어도 상관없겠죠. 자, 어떻게? m제곱근에 n제곱근에 l제곱근의 a는 하나로 쭈르륵 뭉쳐버릴 수 있겠죠. 곱해서. 어떻게? m 곱하기 n 곱하기 l제곱근의 a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요게 세 번째 성질입니다. 세 번째 성질. 자, 요거는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자, 요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4제곱근에 세제곱근에 5가 있습니다. 요거는 몇 제곱근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쭈르륵 곱해서 뭉쳐버리니까 12제곱근에 5라고 쓰실 수도 있고 뭉칠 수 있으면 또 나눌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루트에 세제곱근에 루트에 5라고 쓰셔도 그죠? 2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12제곱근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하신 거죠. 자, 대신에 여기에 분수는 못 옵니다. 여기는 2 이상의 자연수만 쓰실 수 있습니다. 제곱근 앞에는 괜찮죠? 음수도 안 되고 이게 세 번째 성질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네 번째 성질. 자, 이 성질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성질은 자, m제곱근에 a의 n제곱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됐습니까? 여기 m과 여기 n에 똑같은 수만 곱해 주셔도 됩니다. 즉 분모 분자에 우리 똑같은 거 곱해도 되듯이 됐습니까? 여기에다가도 똑같이 p를 곱하고
여기다 똑같이 p를 곱하셔도 된다. 즉 얘는 누구랑 같으냐면은 np 제곱근의 a의 np 제곱이라고 쓰셔도 된다. 됐습니까? 자, 여기는 지워버립시다. 그죠? 썼으니까 똑같은 수를 곱하셔도 상관이 없다라. 괜찮죠? 어떤 성질인지. 자,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세 제곱근에 5의 제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 똑같이 2를 곱해도 되는 겁니다. 똑같이 2를. 그러면 6제곱근에 5의 4제곱이라고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됩니다. 약분하셔도 됩니다. 2로 약분해서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또는 여기다가 다시 1억을 똑같이 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3억 제곱근에 5의 2억 제곱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언제 쓰느냐? 우리가 제곱근끼리 크기를 비교하려면 그죠? 여기 뚜껑에 있는 숫자가 같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세 제곱근에 7과 루트에 이렇게 합시다. 세 제곱근에 5와 루트에 7이 있는데 둘 중 누가 더 크지? 3번 곱하면 5가 되는 수랑 2번 곱하면 7이 되는 수 누가 더 크지? 좀 애매하다 이겁니다. 이 두 숫자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자, 여기는 3이고 여기는 2죠. 뚜껑을 똑같은 숫자로 맞춰주는 겁니다. 즉 최소 공배수 통분하듯이 얼마로 만들 수 있을까요? 6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다가는 똑같이 2를 여기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지수에 2를 곱하시면 6제곱근에 얼마? 5의 제곱이 되시는 거고 여기는 똑같이 얼마를 곱하면 될까요? 3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세제곱근에 여기는 6제곱근에 7의 세제곱이 되시겠죠. 그러면 뚜껑이 똑같으면 안에가 큰 게 큰 겁니다. 5의 제곱이랑 7의 세제곱이랑 누가 더 클까요? 얘가 더 클 겁니다. 됐습니까? 얘는 그냥 직관으로도 되네. 3번 곱해서 5가 되는 거랑 2번 곱해서 7이 되는 거. 네. 확실히 얘가 더 크네요. 그죠? 이 원래 7이 더 맞나 봅니다. 그죠? 이런 거 해볼게요. 그러면 좀 애매한 숫자들. 세제곱근의 7과 그죠? 루트의 5 누가 더 클까요? 3번 곱해서 7이 되는 수랑 2번 곱해서 5가 되는 수 누가 더 클까요? 자,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6제곱근으로 맞춥시다. 그죠? 얘는 2고 여기 1이 있고 그러면 얘는 6제곱근에 7의 제곱이 되시는 거고 그렇죠? 여기는 2가 생략이 돼 있고 6제곱근 맞추려면 3을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6제곱근에 얼마가 되신다? 5의 세제곱. 자, 뚜껑이 똑같으니까 얘가 얼마? 49고 5의 세제곱은 얼마죠? 125. 그래도 얘가 더 크네요. 크기 비교도 가능하시다. 괜찮죠? 자, 성질 마지막 5번째. 우리 루트의 성질이랑 이제 똑같습니다. 그럼 묶어서 갈게요. 우리 이런 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뭐냐면은 루트에 a분의 b인데 있습니까? 자, 얘는 a가 양수, b가 양수라는 가정하에서 그렇죠? 우리 음의 제곱근은 일단은 건너뛰시고 얘는
루트의 a분의 루트의 b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물론 여기도 조금 주의해야 되실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a가 양수, b가 양수라는 가정하에서는 무조건 쓰셔도 되는 겁니다. n제곱근의 a분의 b입니다. 됐습니까? 이거랑 n제곱근 a분의 n제곱근 b는 같은 겁니다. 따로따로 하셔도 된다. 됐습니까? 그럼 이런 것도 되시겠죠? n제곱근의 ab가 있는데 됐습니까? 얘는 n제곱근의 a 곱하기 n제곱근의 b라고 쓰셔도 됩니다. 이제 이거 양수일 때. 그래야지 우리가 음의 제곱근을 좀 피해 가실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우리가 뭐 거듭 제곱근의 문제를 푸는 데는 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성질들을 우리가 한 5가지 정도 봤는데 딱 드는 느낌이 뭐예요? 자, 어떤 느낌이 들죠? 아, 이거 좀 복잡한데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복잡한데라는 느낌을 이 계산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누구를 이용하면 좀 심플해지시느냐면은 맞습니까? 지수 법칙을 이용하시게 되면 보다 좀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직 지수는 안 들어갔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연결되는 이야기가 요 거듭 제곱근의 계산을 거듭 제곱근의 계산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는 방금 한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고 다음 시간에 우리는 뭘 주로 볼 거냐면 지수 법칙을 볼 건데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거듭 제곱근의 계산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어떤 게 더 편하다라고는 딱 고정 지을 수는 없어요. 성질을 이용하는 게 어떤 때는 심플하게 나올 때가 있고 지수 법칙을 이용할 때가 심플하게 나올 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2가지의 테크닉을 모두 다 익히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계산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는 일단은 요거에 대한 거를 요번 시간에 연습을 할 거고 자 다음 시간에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또 거듭 제곱근을 어떻게 계산을 할 건지는 공부를 하시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5가지 정도 성질을 살펴봤는데, 자, 그 성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표를 한번 가져와서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여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조건이 달려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요 지수 법칙의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쓰려면 자, 여기 양수라는 조건, 자, 안에 들어있는 게 다 양수인 경우에 그리고 mn이 2 이상의 자연수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뭐 1 뭐 이런 거 보면 안 되고 영화도 안 되고 이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하나씩 기억을 해봅시다. 됐습니까? 첫 번째는 밖에서 n제곱은 그냥 나간다. 그렇죠? 그거였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거 5번째 성질이었죠? 합칠 수 있고 뜯을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 됐죠? 그 다음에 A가 양수니까 들락날락 하셔도 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쭈루룩 뭉쳐서 그렇죠? 뭉쳐서 하나의 제곱근으로 만들 수가 있다. 하나의 제곱근으로 만들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여기는 자, 여기에 같은 걸 곱해도 된다. 분수처럼 분모 분자처럼 같은 걸 곱해도 된다. 괜찮죠? 자, 여기서 빠진 거 하나 추가로 하시면 자, 이런 거죠. 자, n제곱근
A의 안에서 n제곱은 홀짝을 구별하셔야 된다 그랬죠. n이 홀수인 경우는 A가 되시는 거고 n이 짝수인 경우는 누가 되신다? 절대값 A로 해 주셔야 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걸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이런 겁니다.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자, 여기에는, 자, 미수가, 여기 A, B가 모두 양수니까 우리가 아까 했던 것들 다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가봅시다. 자, 예를 할 건데, 지금 나누기고, 자, 나누기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죠, 지금. 여기는 이가 제곱근이고 세제곱근이고 육제곱근이니까 자 이거를 연산을 하려면 여기에 숫자가 다 똑같아야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숫자를 통일시켜줘야 돼요. 일종의 통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2고 여기는 3이고 여기는 6이니까 어떻게 바꾸시면 되겠죠? 이걸 다시 한번 써놓고 갈게요. 루트에 A의 세제곱 B 나누기고 그쵸? 여기는 세제곱근의 A의 4제곱이 B의 제곱인 거고 곱하기 6제곱근의 A의 5제곱이고 B의 제곱인 거죠. 그쵸? 여기는 2가 생략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숫자들을 다 통일시켜서 한 번에 계산할 겁니다. 얼마를 곱하면 자 얼마로 맞춘다? 6으로 맞추는 겁니다. 여기에는 3을 곱할 거예요. 그쵸? 그럼 6제곱이 되겠죠. 그럼 요거 전체의 세제곱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2를 곱할 거니까 요거 전체의 제곱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요거는 그대로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 놓고 다시 쓰시면 자, 요걸 다시 써볼게요. 얘는 6제곱근에 세제곱이니까 요런 지수법칙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A 세제곱에 밖에서 세제곱이니까 A의 9제곱 B의 세제곱 나누기 하기를 자 여기는 6제곱이 됐고 지수법칙 쓰시면 A의 8제곱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B의 4제곱이죠. 곱하기 하기를 요거는 그대로 6제곱이고 A의 5제곱에 B의 제곱인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6제곱근, 6제곱근, 6제곱근 다 똑같으니까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은 전체 6제곱근 하시고 나서 안에 다 때려 집어넣어 버리면 됩니다. 안에 누구를 쓸 거냐면 얘 A의 9제곱, B의 세제곱. 자, 나누기 얘니까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로 씁시다. 그죠? 우리 단항식 계산할 때 해봤잖아요. 그죠? 분의 1이고 곱하기 있습니까? 여기는 A의 5제곱에 B의 제곱이 되시는 거죠. 해놓고 이제 안에 하얀색들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8개고 9개니까 하나 남았고 여기 하나 남았고 5개니까 A의 6제곱이 되시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B가 3개니까 여기 하나 남았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B가 하나 남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 뚜껑은 6제곱근 이렇게 되시겠죠. 만약에 객관식이라면 얘를 찾으시면 되는데 얘가 없다면 이렇게도 표현은 가능한 겁니다. 얘는 6제곱근에 A의 6제곱이고 6제곱근에 B 이렇게도 되는 거고 짝수로 같으니까 절대값 A가 되시는 거고 6제곱근에 B 그쵸? 근데 A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굳이 절대값 안 쓰셔도 되고 A의
6제곱근의 b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얘를 답으로 하셔도 되고, 만약에 주관식이라면 이걸 쓰셔도 되고 이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객관식이라면 답을 좀 찾으셔야 되겠죠. 그쵸? 자, 1번을 풀어봤고 좀 옮깁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두 번째 걸 풀어볼게요. 자, 두 번째 거는, 자, 얘는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를, 자, 어떤 식으로 갈 건지 봅시다. 자, 요거 숫자 하나로 보시고, 있습니까? 세제곱근을 자, 여기에 분모의 4제곱근에 a가 있고, 여기에 루트 a가 있죠. 근데 각각 따로따로 세제곱근을 해주셔도 된다 그랬죠. 여기에 세제곱근, 여기에 세제곱근. 요거를 각각 따로따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하기를 했습니까? 여기도 루트 안에 누가 있냐면은 세제곱근에 a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제곱근에 a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 놓고 어떻게 하실 거냐면 여기에 따로따로 루트를 씌워주는 겁니다. 루트. 이런 거 괜찮죠? 해놓고 이제 제곱근의 성질을 좀 쓰는 거죠. 이제 하나의 제곱근으로 쓸 겁니다. 여기는 3이고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얼마? 6제곱근의 a가 되실 거고, 여기는 얼마? 12제곱근의 a가 되시는 거고, 곱하기 하기를, 여기는 얼마? 12제곱근의 a가 되시는 거고, 여기는 6제곱근의 a가 되시는 거고. 이렇게 써놓고 봤더니 요것도, 자, 얘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같은 숫자니까 약분시켜 버리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약분. 그래서 이 친구의 정답은 얼마가 되신다? 1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차분히 좀 하셔야 됩니다. 숫자도 좀 작게 써야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필체 안 좋으신 분들은 자기가 써놓고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뭘 헷갈리느냐면은 제대로 안 쓰시면, 자, 3루트 2랑 이제 세제곱근의 2, 이거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게끔 쓰셔야 됩니다. 자기만 구별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3 곱하기 루트 2를 썼는지 세제곱근 2를 썼는지를 구별하시게끔 써주셔야 됩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좀 깔끔하게 쓰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상대적인 크기가 중요하겠죠. 그죠? 자, 3번을 해봅시다. 또. 자, 네. 자, 계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거 나중에 다음 시간에 우리 지수를 배우면 또 지수로 또 해결할 겁니다. 자, 얘는 이게 보이셔야 됩니다. 커다란 루트 안에, 그죠? 지금 다시 써보면, 자, 봅시다. 요 루트 안에 누가 있냐면은 a 곱하기, 그쵸? 4제곱근에 4제곱근 쭉 있죠? 이제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a 곱하기 세제곱근에 a의 제곱이 있는데 이게 루트로 쫙 하나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얘를 따로따로 여기 루트를 씌우셔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루트의 a가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2가 생략돼 있으니까 여기는 8제곱근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죠. 8제곱근에 a 곱하기 세제곱근에 a의 제곱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다시 쓰시면 루트의 a는 그대로 둘게요. 그렇죠? 곱하기 있습니까?
요건 따로따로 8제곱근을 쓸게요. 내가 8제곱근의 A 곱하기 8제곱근의 세제곱근 A의 제곱이 되시는 거죠. 여기까지는 됐죠. 그럼 얘를 다시 쓰시면 얘는 그대로 쓸게요. 루트의 A 곱하기 8제곱근의 A, 요거는 뭉쳐서 제곱근 하나로 쓰시면 얼마? 24제곱근의 A의 제곱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또 제곱근의 성질로 이거 약분해버려도 된다 그랬죠. 12제곱근의 A가 되시는 거죠. 괜히 했다. 어차피 통분해야 되는데. 그죠? 이제 뚜껑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여기는 2고 여기는 8이고 여기는 10이니까 24제곱근으로 만들게요. 그렇죠? 24제곱근으로 만들려면 여기는 곱하기 12, 1 곱하기 12가 되시면 되죠. 그럼 여기는 24제곱근의 A의 12제곱이 될 거고 곱하기 하기를 여기는 24로 만들려면 3, 1 곱하기 3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4제곱근의 A의 세제곱이 되시는 거고 여기는 약분하기 전에 그 쓰면 되겠죠. 24제곱근의 A의 제곱. 여기까지 됐죠. 이제 똑같이 24제곱근이니까 24제곱근 안에 누가 들어가시면 된다? 여기는 A의 12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제곱이니까 요건 우리가 지수법칙 쓸 수 있잖아요. A의 17제곱인데 뚜껑은 어떻다? 24제곱근 A의 17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계산이 좀 복잡하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다음 시간에 할 지수법칙을 우리가 적절히 쓰시면 요거보다는 조금 더 간편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일단 우리는 오늘은 거듭제곱근의 성질만을 이용해서 이 계산을 하시는 걸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괜찮죠?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해볼게요. 자, 크기 비교. 아까 이야기했죠. 누가 더 큰지 크기 비교를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크기 비교를 하려면 뚜껑 앞에 있는 숫자를 맞춰야 되죠. 근데 지금 여기는 얼마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2가 생략이 되어 있고 3이고 6이니까 얼마로 맞춘다? 6으로 맞추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루트의 5는 자 여기는 얼마를 곱할까요? 6으로 맞추려면 곱하기 3 여기 1 곱하기 3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는 어떤 수가 될 거냐면은 A는 6제곱근의 5의 세제곱이 되실 거고 자 B는 여기에 6이 되려면 2를 곱하시고 여기에 1 곱하기 2니까 B는 누가 되겠다? 6제곱근의 10의 제곱이 되시겠죠. 얘는 그대로 다시 한번 더 쓸게요. C는 6제곱근의 120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5의 세제곱은 얼마죠? 125. 얘는 100. 그렇죠? 여기 뚜껑이에 있는 숫자가 다 똑같으니까 누가 제일 큰 숫자인가요?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은 C, 그 다음은 B라고 크기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오늘 한 성질은 자, 여기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한 성질은 자, 여기에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니까 요 성질을 적절히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거듭제곱근에 관련된 내용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시고 우리가 다음 강의는 지수 법칙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